네, 이번에는 제가 웨지샷 거리감 맞추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웨지샷을 프로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파5 홀이나 또 짧은 파4홀에서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샷들이기 때문에 거리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52도 웨지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잡고 풀스윙을 했을 때 얼마를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어. 거리를. 그쵸. 네, 이게 컨트롤을 하려면 내가 풀로 쳤을 때 몇이 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풀스윙을 했을 때 몇 미터가 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에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체크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드에서 혹시 내가 뭐 90m나 100m 뭐 남았을 때 내가 이 샷을 풀스윙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가는지를 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풀스윙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저는 웨지샷 같은 경우도 볼 위치를 중앙보다 살짝 좌측에 두고 치거든요. 굿샷.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네. 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88m가 갔네요. 조금 전에. 근데 저는 필드에서 52도 웨지를 쳤을 때 정말 잘 가야 95야드 가거든요. 95야드. 그리고 편하게 쳤을 때 90야드. 그럼 캐리로 거의, 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간 거네요. 비슷하게 간 그쵸?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네, 캐리로 갔을 때 90야드 정도를 풀로 보기 때문에 90야드가 넘어가는 샷은 웬만하면 52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웨지샷을 풀샷을 하게 되면 살짝 왼쪽으로 말리는 경우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감기는 경우가 나와서 그런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샷이기 때문에 저는 90야드가 넘어가는 샷은 52도로 치질 않아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아마추어들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 80m에서 상대방이 56도를 잡잖아요. 그럼 나는 58도로 80m를 치려고 해요. 그것도 풀로 다. 그런 욕심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파3 같은 경우에서 꼭 상대방 못 치는지 신경 쓰시더라고요. 일부러 막 이렇게 네.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번 쳤어? 이제 이렇게 네.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6번 쳤는데 거꾸로 보여주시면서 9번 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그런 자존심 필요 없거든요, 사실. 아, 6번을 치든 5번을 치든 더 잘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 좀 나는 너보다 더 긴 걸로 잘 쳤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특히나 김하나 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웨지샷은 그만큼 더 간결하고 정확한 게 중요하다. 그쵸. 네. 그러니까 컨트롤 샷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해야 되는 샷인 것 같아요. 웨지샷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풀로 그러니까 그립을 다 잡고 풀샷을 했을 때 지금 90m 정도 갔잖아요. 여기에서는. 네. 네, 근데 저는 원래 95야드 정도 샷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되게 애매하게 제가 원래 풀로 치면은 95야드가 가는데 85야드, 87야드를 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한 근데 그런 15에서 20 정도가 차이가 나면 조금 애매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만약에 아예 한 클럽 정도 내려가는 거리면 58도 웨지를 잡고 풀스윙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58도와 52도 웨지 그 중간 사이에 샷이 걸리면 이제 컨트롤 샷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진짜 필드에 나가면 풀샷을 하는 것보다 컨트롤 샷을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많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85야드 샷이면 그립을 되게 많이 내려잡아요. 짧게 네, 잡니다. 그러니까, 네. 짧게.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립을 다 풀로 잡고 쳤다고 한번 하면 보죠. 어느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짧게 이 정도 잡고 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풀스윙을 할 때. 밑에 그립이 한 1인치 정도 남게 잡네요. 아니 이거는 다 잡은 거나 다 잡은 마찬가지예요. 거야, 네, 예. 다 잡았어요. 이렇게 예. 보시면. 거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네. 아마 아마추어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네. 것 같은데 선까지 거의 다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한 다 마디 잡은 정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네. 많이 내려잡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다 잡은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웨지샷 컨트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렇게까지 내려잡아요. 오. 많이 내려잡죠. 많이 내려잡네요. 네, 이렇게 많이 내려잡고 똑같이 풀스윙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거리가 한 10야드 정도 빠지더라고요. 저는 제 맞아요. 기준에서. 아. 네. 그래서 보죠 한번. 예. 네, 한번 짧게 내려잡고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샷. 오. 오.
아까 88m였는데 지금 네. 80m 정도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확연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어. 줄었는데. 네. 이렇게 짧게 내려잡고 풀스윙을 하는 거를 일단 먼저 또 해보시면 뭔가 스윙 크기나 힘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미스샷을 치실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립을 다 잡고 치는 거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하고 싶으시면 좀 짧게 내려잡고 그냥 또 풀스윙을 하는 거를 또 해보시면 또 제가 봤을 때 한 7야드 정도는 컨트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네. 많은 선수들도 다 김하늘 프로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어, 아니면은 그냥 원래대로 잡고 스윙에서 크기로 조절을 하는 건지. 네 스윙 크기로 하는 분들도 많죠. 어. 그러니까 저도 스윙 크기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8도 웨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거리를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58도를 풀스윙으로 했을 때 한 78야드 정도가 가는데 그 밑에 거리들은 다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10, 20, 그쵸? 30, 40, 40. 50, 60, 뭐 65 이 거리를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스윙 크기나 힘 조절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냥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힘 조절보다는 스윙 크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힘 조절은 정말 연습량이 많아서 이게 손의 감각이 살아있는 경우는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좀 감각이 떨어질 때는 힘으로만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윙 크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또한 좀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게 58도 웨지라고 치고 50야드를 칠 때 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어깨가 내 턱 밑에 살짝 왔을 때 백스윙을 멈추면 저는 50야드가 딱 가거든요. 본인만의 기준인 네, 거네요. 그쵸. 음. 그러니까 그거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50야드 하고 이렇게 치시면은 나가서 기준이 없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게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컨디션에 어. 따라서. 그러니까 아. 뭔가 기준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허스코 프로도 아카데미 정말 오랫동안 하셨지만 네. 레슨 할 때 주로 아마추어 분들이 저도 그렇고 박하만 선수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허리 높이, 30도 45도 어깨 높이, 그렇죠. 풀스윙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지. 그냥 본인만의 기준을 정한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을 갖는 게 맞죠. 어. 네, 당연합니다. 오늘 김하늘 프로가 이야기하는 네, 게 네. 사실 실전에서 그죠? 많은 노하우들이지 본인이 그 많은 그런 여러 상황에서의 그런 부담감 속에서도 이제 저런 걸 했었을 때 본인이 성공을 하고 잘했다라는 이제 그런 좋은 꿀팁이니까요. 제 레슨보다는 네, 그러니까 김하늘 프로가 얘기할 때는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거리 조절하기가 편하다. 네, 그러니까 자기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나가서 더 쉬워요. 근데 이게 솔직히 다 피지컬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어깨선에 딱 왔을 때 쳤을 때 저는 50야드가 나가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쳤을 때 60이 나갈 수도 있고 네. 오히려 30밖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스윙 크기를 했을 때 몇 야드가 가는구나라는 기준만 딱 정해 놓으시면 예를 들면 저는 50야드를 어깨선에 닿았을 때 딱 쳤을 때 50이 갔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들들면 40야드 가는 거고 조금 더 많이 가면 60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조금 연습하실 때 한 개만 딱 기준점을 좀 세워 두시면 거리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아요. 58도라고 생각하고 네, 예, 그러면 50의 좀 느낌으로 한번 네, 몇 제가 개만 한번 쳐봐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정말 그러네. 딱 이렇게. 턱 왼쪽 어깨가 네. 턱 밑에 오니까 뭔가 바로 여기 출발하네요. 딱 왔다라는 느낌이 들면 전 내려와서 딱 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네요. 근데 김하늘 프로가 진짜 대단한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그 거리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 클럽을 가지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내가 이야기하고 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저는 엄청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김하늘 프로 치는 거 보면 내가 어깨까지 하고 턱이 들어서 딱 한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딱 그만큼만 하고 말한 있어요. 대로. 말한 대로 딱 그 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대단합니다. 할 대단합니다. 때 또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풀스윙 다음에 어깨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도 있나요 혹시? 그 밑에요? 네. 그 밑에는 이제 저는 뭐 30야드 뭐 이렇게 칠 때는 딱 아까 말씀하셨다는 듯이 약간 3시 이 느낌 있잖아요. 3시 9시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면 저는 30야드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손이 허리 정도 올 네. 때쯤에 출발해서 또 네. 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치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할 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힘을 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거나 힘을 주면 안 돼요. 아, 그 얘기예요? 풀스윙 할 때는 이렇게 그립을 다 잡고 힘 두고 있는데 네. 그 거리가 내려가게 되면 네. 살살 치려고 맞아요. 살짝 음. 들었다가 그냥 툭 네. 내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정해놨잖아요. 스윙 크기도 정해놨고 또 예를 들면 그립을 짧게 내려 네. 잡아놨는데 네. 그 안에서 또 뭔가를 컨트롤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이 스윙을 하면서 힘을 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미스샷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일단 스윙은 그립을 어드레스 잡았던 그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첫 번째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크기를 생각하고 치시면 거리 조절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아이언샷 할 때 연습장 네. 가서 연습할 때 샷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루틴도 같이 네네네. 연습해라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 어프로치 웨지에도 그런 루틴이 있을까요? 어프로치 샷도 진짜 좋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외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잔디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 네. 보니까 이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몇 야드 갔는지 아. 이게 요즘 뭐 거리 측정기가 있으니까 이게 측정이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거리 측정기를 갖고 계시면 연습장에서 하나를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바닥에 50야드 마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네. 적혀 있어요. 네, 그럼 그 마크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계속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얼마가 간다라는 게 체크가 되니까. 아 이게 인도어 연습장일 때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저기에 있는 거리 표지판이 진짜 거리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거리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 100, 150, 200야드가 몇 야드인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장비도 아마추어 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너무 웬만한 좋죠. 거.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연습장 가셔서 뭐 저희처럼 뭐 50, 100, 150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웨지샷 치는 그 거리 한 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서 거리감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나가서 엄청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게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가면은 그냥 드라이버 커버 벗겨서 드라이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까 김하늘 프로도 너무 아까 좌측으로 갈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네네네네. 풀샷 하게 돼. 그런데 네. 아마추어 분들은 거리 조절하다가 간혹 가다가는 좌측도 많이 가지만 간혹 가다가는 생크도 나고 네. 이게 실수할 때가 상당히 네네네. 많단 말이에요. 그럴 네. 때 나올 때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외지에서. 일단 생크샷 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원리를 좀 알고 계시면은 생크가 안 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크가 나는 건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몸이 볼이랑 가까워지면 생크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멀리 가는데 생크가 날 수가 없어요. 앞에 맞겠죠, 멀리 가면. 토에 맞으니까. 그쵸? 네. 근데 볼이랑 몸이 가까워지니까 생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다운스윙 들어올 때 오른 무릎이 앞으로만 안 들어가면 절대 생크 안 나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오른 무릎이 다운스윙 들어올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생크 나요. 근데 의외로 그럼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많아요. 거잖아요. 네, 많아요. 근데 그것만 앞으로 안 나가게만 한다고 생각하면 생크가 되게 쉽게 고쳐지거든요. 오른 무릎이. 네. 근데 요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자꾸 막 바깥쪽 맞추려고 막 노력하시면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 오른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 무릎이 다운스윙 들어올 때 아까 제가 아이언 체중 이동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엄지 발가락을 지면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절대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오른쪽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 생크 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칠 수 있어요, 진짜. 네. 아유, 이게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나 네. 겨울철 같은 데는 네. 그린 주변에서 잔디가 거의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띄워야 돼, 굴려야 너무 돼, 어렵죠. 그린은 어려워,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살짝 굴리는 방법, 네. 살짝 띄우는 방법 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겨울이나 봄철에 그린 주위에 이제 잔디가 많이 없을 때는 절대 띄우는 샷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웨지를 잡지 않거든요. 퍼터로 굴리거나 정말 진짜 어쩔 수 없이 너무 길어서 네. 웨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는 피칭 웨지를 사용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클럽 선택에 있어서 클럽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코어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짧고 그러니까 이 퍼터를 선택한다는 기준은 일단 그린 입구에서부터 내 공의 위치가 길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볼에서 그린이 시작된 지점이 뭐 3발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퍼터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거리감 맞추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정말 뭐 한두 발 앞에서 그린이 시작되는 경우라면 퍼터로 저는 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정말 엣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거는 공이 어느 정도는 떠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피칭 엣지 또는 52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2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 중에 뭐 A 또는 뭐가 있을까요? W? 뭐 이런 채들일 것 깨베지 같아요.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런 채들을 사용하시면 58도보다는 이게 컨택이 정말 정교하지 않아도 조금 나갈 수 있는 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굴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볼 위치가 오른쪽으로 오겠죠, 당연히. 볼 각도가 평소보다는 낮아져야 우측으로, 되고, 예. 네,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볼 위치를 오른발 앞에 두고 저는 오른발 앞에 두고 그립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헤드보다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약간 포스가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백스윙을 들면 자연스럽게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으니까 코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킹 된 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목을 써서 뭐 풀어서 공을 맞춘다든지 뭔가 또 뭐 체중 이동을 해야 되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코킹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왼쪽 허리를 그냥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얘는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굿샷.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그냥 회전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 각도가 유지가 되면서 와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위치를 오른쪽에는 두는데 핸드퍼스트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그냥 또 똑같이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코킹도 안 되고 코킹도 뭔가 내가 손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풀려서 맞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 일단 손 위치를 왼쪽 허벅지에 가깝게 주시는 게 좋아요. 굴릴 때. 네, 그쵸. 예. 이렇게 해주시면 핸드 퍼스트가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코킹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컨택 미스에서는 조금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박하면 아나운서도 그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굴릴 때는 누가 그랬대? 퍼터처럼 하라고. 네, 그쵸. 맞아요. 네네네. 굴릴 어. 때는 그냥 퍼터처럼 이렇게 네. 밀어쳐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코킹 아니라 그냥 웨지 잡고 이렇게 쭉 네네네. 굴리려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정말 비기너 때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피칭이나 9번 아이언 같은 걸로 진짜 이렇게 퍼터 하듯이 이렇게 굴리세요라고 또 많이 알려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구력이 되시고 그리고 뭔가 좀 웨지샷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근데 김하늘 프로가 또 이렇게 루틴도 알려주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설정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하늘 프로한테 제일 자신 있는 어프로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50야드 안쪽으로는 되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50야드 안쪽으로는? 안쪽으로. 네. 그러니까 공을 저는 전체적인 탄도가 다 낮은 편이어가지고 잘 안 떠요. 그래서 50야드 안쪽은 뭐 누구나 스핀 양이 많이 없겠지만 저는 좀 특히나 공이 좀 안 쓰기 때문에 파5에서 저는 50야드 안쪽으로 만약에 남긴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잘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70야드 또는 아예 100야드가 되더라도 저는 좀 레이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자신 없는 샷은 남기질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번 우드를 잡아서 네. 잘하면 투혼이 될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한 20야드 20, 정도가 30 남을 수 20, 30이 있죠. 남는다 그러면 네. 아예 안 가요. 우드를 안 잡아요. 네, 아예 안 잡아요. 정말 승부수를 띄울 때만 가요. 장애물이 없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벙커가 있으면 벙커에 넣어요. 그건 컨트롤이 되니까. 근데
애매하게 30야드, 40야드 남는 거리라면 저는 그냥 잘라가요. 네. 이것도 아마추어들이 솔직히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무조건 그린에 가깝게 가야 된다. 네. 나는 파5는 무조건 네. 내 거리면 투혼을 해야 된다. 남자인데. 네. 그렇죠.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가깝게 가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자신 있는 거리를 남겨놓고 그 이제 코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되면 좋은데 네. 근데 또 뭐 그렇게 남겨놨다고 사실 아마추어 골프원들이 더 거기서 잘 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요 옳은 김하늘 프로의 이런 연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적용한다 그러면 네.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아마추어 골퍼들이 또 이 프로그램 많이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 어프로치 처음부터 기본부터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프로치를 할 때 웨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서 시작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왜냐면 것 지금 같은데. 늦게 귀가하신 분들이 지금 딱 틀어오는데 골프 아카데미에 김하늘 프로가 나왔네 하시는 분들 있다면 네, 지금 네. 어프로치 레슨하고 있는데 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프로치 일단 그냥 뭐 띄우고 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그냥 어프로치를 좀 정의를 내려드리면 볼 위치는 저는 중앙보다 살짝 우측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중앙에 놔도 상관없고 근데 중앙보다 좌측으로만 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볼 컨택하는데 이게 제일 편한 자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스탠스의 넓이는 좀 웨지 샷이 아니라 이건 그린 어프로치에 대한 얘기니까 좀 좁게 서시는 게 좋아요. 어깨 넓이보다 좀 좁게 서시고 볼 위치를 중앙 또는 중앙보다 살짝 우측에 두고 그렇게 하고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저는 중앙보다 손이 조금 왼쪽으로 가게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핸드 퍼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런닝 어프로치 소개해드렸듯이 똑같이 백스윙을 들어주면 이 오른쪽에 코킹이 어느 정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걸 유지해주면서 팔로우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뭔가 볼을 내가 맞춰야겠다 또는 쳐야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되면 손목을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쳐야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위치에 뒀기 때문에 알맞은 위치에 뒀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갔으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각도만 좀 유지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뭔가 볼 컨택이나 그리고 거리감에 있어서도 좀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하늘 미소를 지금 우리 허스코 프로가 짓고 있어요. 정말 잘하죠. 예. 제가 항상 하고 네. 싶었던 이야기가 저 이야기였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김하늘 프로가 어프로치 레슨 해줬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연습장을 가서도 어프로치 그냥 치지 말고 하나의 목표점을 정해두고 거리가 얼마인지 안 다음에 계속해서 그 거리에 대해서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지만 몸에 익는다는 네. 얘기 들었으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하늘 프로 샷 한 번씩만 더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프로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릴 때. 자, 지금이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하늘 프로니까 저희가 아카데미 그 특집을 하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굴릴 때 한 20m 정도 네. 맞추셨잖아요. 네. 저희 미션을 좀 네. 네. 말하는 대로 김하늘 프로가 보내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네. 제가 말해서? 네. 그래요? 네. 한 3번 정도. 세 그러니까 번만 해볼까요? 좀 짧고 네. 중간 네. 그다음에 풀. 예. 그럼 일단 20m에 세워볼게요. 20m. 네. 오. 우와. 들어갔어요. 다행이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그러면 40으로 가볼까요? 40. 네. 솔직히 아까 네. 김하늘 프로가 4, 50야드, 50야드 어려울 것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어려울 것 같아. 해볼게요. 40. 연습생 하셔도 돼요. 아니 안 하고 해볼게요. 오, 된 것 같다. 된 것 같다. 조금 인정, 넘었어요. 인정. 2.4m. 42m. 오케이. 이 정도면은 맞춘 거잖아요. 김하늘 프로 퍼터 실력이면 다 들어가. 다 자,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60 가볼까요? 60m. 어머 60이 없네요?
저 안 보이세요? 60. 3m. 아, 저 밑에. 아, 저것도 들어가요. 공이 없네. 잘했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네. 그 본인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아마추어와 선수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추어 분들도 골프를 좋아한다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김하늘 프로의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면은 또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허석호 프로님은 오늘 김하늘 프로 어프로치 중에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짚어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손목을 많이 쓰면 어프로치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컨택이라든지 이제 방향성이 나빠진다는 건데 그만큼 몸 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잘 해야 지금 오늘 김하늘 프로의 어프로치도 흉내도 낼 수 있고 아니면 본인도 어프로치도 좋아지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잘못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 분들이 또 김하늘 프로 어프로치 레슨 보면서 기본부터 또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까지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꿀팁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은퇴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저는 사실 투어 생활하면서 정말 선수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다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진짜 포기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후회되는 건 없어요. 프로 생활하면서 뭐 연습을 좀 더 할 걸 또는 뭔가 내가 이것만 안 했어도 뭐 골프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거는 전혀 없어서 앞으로 일단 좀 쉬고 싶고요. 저 진짜로 쉬고 싶고 이제 좀 제 몸도 마음도 좀 재정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꼭 투어 아니어도 찾아뵐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김하늘 프로와 함께 특별하게 꾸며본 SBS 골프 아카데미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유, 오늘 큰 김하늘 새 프로가 지나갔습니다. 네, 그야말로 스윙 꿀팁, 자기 노하우, 영업 비밀을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러게.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오늘 세 분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네. 오늘 정말 무사히 방송 잘 마친 것 같고 사실 레슨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옆에서 프로님이나 너무 두 잘하네. MC 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 정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잘 놀다 갔으면 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네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허석호 네. 프로도 이 후배인 김하늘 네. 프로와 함께한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저는 한 5년 됐거든요, 사실. 아. 투어를 떠난 지 5년 정도 됐는데 오늘 김하늘 프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가 투어를 뛰는 지금 시합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오래간만에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정말 좋은 저게 진짜 살아있는 레슨이구나라는 걸 오늘 느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니 허스코 프로가 골프로도 선배지만 방송으로도 선배잖아요. 네. 앞으로 김하늘 프로 방송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랑 같이 하기로. 예. 벌써 얘기가 됐나요? 미리 선수시네요. 근데 어떤 거 해드려도 다 잘하겠죠. 그럼요.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골프도 잘 치고 정말 다방면에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김하늘 프로가 가진 매력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김하늘 프로가 골프와 함께 할 때 가진 매력은 정말 너무나 큰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만났지만 오늘 나오고 또 다음에 저희들이 부르면 안 나오지 않으실 거죠? 네. 또 불러주시면 네. 약속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네 앞으로는 조금 쉬면서 이제 향후 네.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네. 아마도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필드에서는 볼 수 없지만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많이 김하늘 프로가 여러분들 찾아갈 거예요. 우리 김하늘 프로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리고요. 김하늘 프로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앞날에 SBS 골프 아카데미가 정말 잘 되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하늘 프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reedom